옛날 프랑스의 아름다운 프로방스 지방에 루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포도밭을 가꾸는 가족과 함께 살았고 그들의 포도밭은 주변에서 가장 품질 좋은 포도로 유명했습니다. 매년 가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루이네 포도밭에서 열린 수확 축제에 초대되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루이의 가족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포도밭에는 마법이 깃들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법은 루이의 증조할머니가 이룬 것으로 그녀는 친절한 요정에게서 선물로 받은 마법의 씨앗을 심어 포도밭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로 그 포도밭에서 나는 포도는 병을 치유하고 슬픔을 위로하며 심지어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힘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마법의 비밀은 점점 잊혀졌습니다. 어느 해 무더운 여름이 찾아와 비가 내리질 않아 루이의 가족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포도나무들이 하나둘 시들어갔고 이번 해의 수확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마을에서는 슬픈 기운이 가득해졌고 모두가 걱정에 빠졌습니다. 루이는 무엇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 포도밭으로 나가 어떻게 마법을 다시 되살릴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자주 말씀하시던 옛날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마법이 깃들어 있는 포도 나무의 뿌리를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포도밭 한가운데 있는 가장 오래된 포도나무가 바로 그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루이는 그 나무로 다가갔습니다. 루이가 나무 근처에 쪼그려 앉아 땅을 파헤치기 시작하자 땅속 깊은 곳에서 은은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 빛나는 뿌리를 찾기 위해 계속해서 파내려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손 안에 반짝이는 보석 같은 작은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증조할머니가 심은 마법의 씨앗이었습니다. 루이는 씨앗을 위한 기도를 올리며 마음속 깊이 간절하고 순수한 소망을 담았습니다. 그러자 씨앗에서 황금빛이 바라며 포도밭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곧이어 구름이 끼고 시원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포도나무들은 다시 생기를 되찾았고 마을에는 다시 환한 웃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가을이 되어 마을의 수확 축제는 여느 해보다 더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모두가 루이에게 감사하며 마법 같은 포도주를 맛보며 기뻐했습니다. 루이는 비밀을 지켰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증조할머니와 요정의 친절한 마음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로도 포도밭은 계속 평화롭고 풍요로운 수확을 이어갔고 루이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 루아노우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아노우는 매일매일 들판을 뛰어다니며 마을 근처의 숲에 숨겨진 전설적인 마법의 비밀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숲에 무언가 신비로운 것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면서도 흥미로워했으나 아무도 그 깊숙한 숲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루아노우는 깊은 숲 속에서 반짝이는 빛을 보았습니다. 그는 바로 그 빛을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빛을 따라가던 루아노우는 숲 안쪽에서 고요하고 신비롭게 빛나는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 나무는 다른 어떤 나무보다도 훨씬 컸고 그 주위를 감싸는 공기는 마치 요정들의 숨결처럼 부드럽고 상쾌했습니다. 나무 아래에는 작은 모롱덩이가 있었고 곁에는 앉아있는 요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키가 너무 작아서 루아노우는 그것을 처음엔 못 볼 뻔했습니다. 요정은 루아노우를 보자 신기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사람은 정말 오랜만이야. 요정이 말했습니다. 모롱덩이를 들여다보면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 대가는 스스로의 현재 모습을 바꾸지 않을 때만 얻을 수 있어. 루아노우는 호기심이 생겼지만 또한 요정의 말에 약간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모험과 발견의 욕망이 있었지만 동시에 현재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중하게 모롱덩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이 미래에 훌륭한 마법사가 되어 여러 사람을 도와주는 모습이 비쳐 있었습니다. 루아노우는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이 순간의 경험을 잊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는 요정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네고는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요정은 그를 눈으로 따뜻하게 대응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마법은 지금 이 순간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란다. 내가 찾고 있는 것은 이미 너의 안에 있어. 그 후로 루아노우는 숲의 비밀을 다른 이들에게 이야기하면서도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이 꿈꾸던 마법사의 길을 걷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인물로 존경받았습니다. 그 숲은 여전히 마을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장소로 남아있었지만 루아노우의 아이들은 가끔 그와 함께 숲을 방문하며 그들의 아버지의 옛 추억을 나누곤 했습니다. 그곳은 이제 평범한 장소가 되었지만 루아노우에게는
언제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깊은 숲속에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다른 곳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그런 이유로 마을 사람들은 서로 협력하며 살아갔고 서로 도우며 가끔씩 즐거운 축제를 열기도 했다. 그러나 이 마을에는 작은 전설이 있었다. 마을 근처의 숲속 깊은 곳에는 오래된 요정 나무가 있다고 전해졌다. 이 나무는 고대의 요정이 살았던 곳으로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는 능력이 있었다고 한다. 어느 날 이 마을에 사는 소녀, 이름은 리자였다. 그녀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로 항상 모험을 꿈꾸었다. 리자는 전설을 듣고 요정 나무를 찾아 그 숲속을 탐험하고 싶어졌다. 어느 따뜻한 여름날 리자는 조심스럽게 요정 나무를 찾기 위해 숲속 깊은 곳으로 향했다. 숲은 어두웠고 리자는 몇 시간 동안 길을 헤맸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그녀는 요정 나무를 발견했다. 요정 나무는 다른 나무들과는 다르게 신비로운 파란 빛을 내뿜고 있었다. 리자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다가가 손을 뻗어 나무 표면을 어루만졌다. 그 순간 나무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 작은 모험가여. 너의 용기에 보답하고자 하노라. 세 가지 소원이 실현될 것이다. 리자는 깜짝 놀라고 동시에 기뻤다. 첫 번째 소원으로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영원히 좋은 수확을 바라며 두 번째 소원으로는 마을에 항상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했다. 마지막 소원은 그녀를 위한 것이었다. 그녀는 모험을 계속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원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에는 항상 좋은 수확이 있었고 사람들은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았다. 그리고 리자는 점점 성장하여 훌륭한 모험가가 되었다. 그녀는 다양한 장소를 여행하고 많은 것을 배우며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리자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영원히 기억되었고 요정 나무의 전설은 다음 세대에까지 전해졌다. 그리하여 요정 나무는 여전히 숲속에 숨겨져 있었고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들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며 새로운 소원을 비는 사람들이 발견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는 모든 주민이 사랑하는 작은 방앗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방앗간은 아름다운 숲가에 위치해 있었는데 숲은 각종 야생 동물과 새들로 가득 차 있어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경치였습니다. 하지만 이 방앗간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방앗간을 운영하는 사람은 노르베르라는 이름을 가진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이 마을에서 가장 훌륭한 제빵사였지만 이제는 은퇴하여 조용히 방앗간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노르베르는 매일 아침 새벽녘에 일어나 밀가루를 갈고 빵집의 주인들에게 신선한 밀가루를 공급하곤 했습니다. 그의 밀가루는 매우 특별한 풍미를 가지고 있었기에 이 마을에서 빵을 사려면 줄을 서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구름처럼 부드러운 목소리의 젊은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외곽에 있는 큰 저택에 살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미레이유 보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미레이유 보인은 매우 신비로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숲속을 산책하며 마을 사람들과는 좀처럼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미레이유 보인은 노르베르의 방앗간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방앗간 주변을 둘러보던 그녀는 길가에서 우연히 한 소녀를 만났습니다. 소녀는 릴리라는 이름을 가진 마을의 빵집 주인의 딸이었습니다. 릴리는 미레이유 부인에게 인사하며 방앗간에 대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풀어놓았습니다. 미레이유 부인은 릴리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매료되어 그녀에게 방앗간의 어떤 점이 가장 좋은지 물어보았습니다. 릴리는 잠시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르베르 할아버지는 밀가루를 갈 때마다 작은 노래를 부르세요. 방앗간 안에 있으면 그 노래가 마치 마법처럼 울려 퍼진답니다. 바로 그 노래 덕분에 밀가루의 맛이 이렇게 특별한 것 같아요. 미레이유 부인은 무척 흥미로워했고 그날 이후로 그녀는 자주 방앗간을 찾았습니다. 방앗간에서 노르베르가 노래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그녀의 새로운 취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차츰 미레이유 부인은 노르베르와 깊은 우정을 쌓게 되었고 그에게 자신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미레이유가 이전에 살던 곳에서 겪었던 모험과 환상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날 미레이유 부인은 노르베르에게 큰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방앗간에 특별한 백일목 나무를 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백일목 나무는 전설에 따르면 아름다운 꿈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준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노르베르는 미소를 지으며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함께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방앗간에 오면 자신도 모르게 평화롭고 행복한 기분에 젖어들곤 했습니다. 마치 그곳에 있는 동안에는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것이죠. 방앗간의 명성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몇 년이 흐른 뒤 노르베르는 잠자듯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노래 소리는 여전히 방앗간 구석구석에 남아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노르베르의 노래와 함께 만든 빵을 먹으며
그의 추억을 기렸습니다. 미래의 부인 역시 점차 노인의 부재를 받아들이며 방앗간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백일목 나무는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커다래졌고 마을 사람들에게 수많은 행복한 꿈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오래도록 숲속의 작은 방앗간과 그 방앗간에서 노래하던 노르베르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며 사람들은 그곳을 다녀간 행복한 꿈을 기억했습니다. 그렇게 방앗간은 여전히 아름다운 풍경 속에 서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서 항상 평화를 찾았습니다.